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 특히 일면 톱 기사는 탈북했던 청년이 다시 월북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였다. 그래서 김정은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개성을 봉쇄했다.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인데 크게 보면 두 갈래로 이 초점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또 허술한 것이 드러났다. 그 전에 목선 들어왔을 때 다 뚫렸었죠. 거기에 군의 경계태세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김정은이 이 코로나가 북한에 들어온 그 책임을, 북한에서 확산되는 책임을 남쪽에 돌리기 위해서 고대 정치술을 부렸다. 이 두 갈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먼저 보시면은 일면 톱 기사입니다. 북한 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 북한 조선중앙TV가 그렇게, 조선중앙통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 자, 탈북민이 월북했는데 군이 또 뚫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북했던 청년이 다시 월북을 했습니다. 19일, 일주일 됐죠. 군사 분계선 넘어와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개성을 봉쇄했다. 이것이 북한의 통신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긴급회의를 열었고 방역 특급 경보를 발령을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공개한 뒤에야 정황을 파악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월북 일주일 만인 어제 북한의 공개 이후에야 탈북민의 월북 정황을 시인하면서 군 경계태세와 탈북자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유화 정책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탈북자의 재월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개성 봉쇄, 코로나 월북자 탓 돌렸다. 지금까지 북한은 감염자 제로, 코로나 청정국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전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으니 그 원인을 이 탈북자, 다시 재월북한 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가방역 특급 경보 발령,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 불법 기항, 이렇게 북한 방송에 보도를 했죠. 자, 이 월북 추적 20대 탈북자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기사도 알려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자가 남조선에서 이 북한을 버리고 남조선에 갔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돌아왔다. 북한은 코로나의 청정국가인데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봤자 이렇게 전염병이나 걸려서 돌아온다. 이런 선전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방역 차업을 같이 벌여야 된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조간딱풀이 풀어볼 기사는 이겁니다. 집중적으로 풀어볼 기사는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건데, 청부 보도, KBS 청부 보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다음날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로 구속됐는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영장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 KBS, 공영방송 KBS가 두 사람의 녹취록, 한동훈, 이동재 두 사람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큰 공모를 한 것처럼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연루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파헤치는데 큰 공모를 한 것처럼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 보도를 했었는데 그 보도 내용이 허위였죠. 허위여서 그 다음날 KBS가 또 9시 뉴스 시간, 같은 9시 뉴스 시간에 사과를 하고 오보를 인정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허위 녹취록 내용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KBS 노조 그 대책위원회 쪽에서 뭐 검찰이냐, 브로커냐, 정치인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오늘자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전달자가 다름도 아닌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다. 핵심 간부가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의 검언 누착 오보 내용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뒤를 캐다가 보면은 어떤 국기문란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죠. KBS 검찰 복수의 관계자가 지목이 됐다. 그 검언 누착 오보를 내도록 전달한 청부보도를 기획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라는 이야기죠. KBS가 지난 18일에 그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그 오보를 냈는데 그 오보 당시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해서 왜곡 보도를 유도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KBS 관계자 또 검찰 관계자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 취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핵심 관계자, 핵심 인사,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인사는 이른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 여기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얘기를 해서 정부 보도 논란이 일었다. 이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KBS판 검언 누착의 실체가 드러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자, 일단 그 핵심 그 간부로 지목된 사람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검사. 이성윤은 그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하려고 했었겠죠. 조선일보가. 그 뒤에 이성윤이 혹시 있는가 아니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단독으로 이런 청부 보도를 기획을 했겠느냐. 그 배후에 또 다른 세력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것을 한 취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취재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부 보도 연출자는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그 간부가 단독으로 한 것인지 다른 또 배우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 오버롤, 그 공영방송의 오버롤 다름도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꾸며냈다면 큰 일이죠. 지난주에 그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또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은 이 한동훈 잡기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 권고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의결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뭐 불기소 또 수사 중단 이렇게 권고했지만 수사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아마 계속할 것이다. 자, 이것은 한겨레 8면의 기사인데 한번 보시죠. 검언 공모 입정 꼬였지만 중앙지검 한동훈 추가 수사 의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좀 꼬였지만은 계속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의지가 있다. 그 기사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수사심의 불기소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은 이동재 그 영장 발부 때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서 협박한 의심이 있다. 이렇게 법원은 적시했다는 것이죠.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런데 왜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다른 결론을 내렸느냐. 이런 뉘앙스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진에 제가 분홍색 칠을 해놓은 사진.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이 V자를 그리면서
차 안에서 V자를 그리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 사진입니다. 양상추 검찰수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러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V자를 그리면서 들어갔다. 여러 개의 사진이 있을 텐데 왜 이 사진을 찍었을까? 자, 언론 신문에서는 사진 한 장을 쓰는 것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한 기사, 어떤 정치인이 잘못한 기사 이런 것을 쓸 때는 뭐 고개를 숙인 사진을 일부러 쓴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V자를 그리면서 수사심의위원장이 들어가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좀 못마땅하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 속에서 미리 들어가면서 미리 뭐 승리의 V자를 그리고 들어갔다. 이것은 좀 비꼬는 그런 투의 사진이죠. 그런 것을 실은 겁니다. 자, 경향신문 8면도 자, 수사심의위원회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일까? 과도한 제동일까? 수사심의위 일단 논란.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에 대해서 불기소,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리니 진보 성향 언론들이 이렇게 수사심의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경향신문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재용 이어 한동훈 불기소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를 했죠. 전문성, 공정성과 함께 제도 자체 실효성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제도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최근 잇따라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법원 판단과 배치되면서 논란이 됐다. 영장 발부를 한 그 법원과 판단이 배치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법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정치하는 판사들이라는 그 코너에서 저 진보 성향 출신 그 뭐 우리법연구회나 이런 데 출신들이 법원 상청보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이런 재판 비슷하게 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빗대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는 법원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니 수사심의위원회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수사심의위원회,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만든 조직입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한다. 그것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검찰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인데 그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니까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자, 이런 논란, 그런 그 주장을 여권, 정치권에서 하고 있고 그걸 또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같이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다른 주요 기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지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를 합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주로 법사위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때마다 단골 저격수로 나서서 그동안 무려 9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시켰다. 9명이나 낙마시켰다. 그런데 본인이 오늘은 그 저격을 당하게 됐다. 저격수 역할을 했는데 저격을 당하게 됐다.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출신 공직자 후보들은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낙마를 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진통이 있겠지만은 박지원 국정원장 그대로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뭐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들이 서울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부산 지역 언론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4월 7일에 있죠. 지금 서울에서는 아직 서울시장 보선에 대해서
열기가 오르지 않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후끈 달아있습니다. 국제신문 5면에 보시면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산시장 후보 미스트롯 방식으로 뽑자 이렇게 깜짝 제안을 했다. 자, 이 기사를 아주 크게 다뤘죠.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군 위에 보시면은 후보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많죠. 민주당은 4명입니다. 박재호, 김영춘, 김혜영, 변성환 시장건인데 이렇게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무려 8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이현주 전 의원도 있고 장제원 의원도 있고 김세현 전 의원도 있고 심지어 서병수 지금 국회의원인데 바로 2018년 그 선거 전까지 부산시장을 지냈죠. 미래통합당으로. 그래서 오거돈에게 졌는데 다시 서병수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선 캠프 졸업자 보면 당락 보인다. 뭐 이런 기사가 캠프 졸업자들까지 분석을 하는 이런 기사가 부산 언론에서는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PK 민심 정당 지지도는 오락가락한다. 부산시장 보선은 그래서 인물 경쟁력이 강건일 것이다. 민주당 후보군은 선거 준비가 좀 잠잠하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말까지는 좀 잠잠할 수밖에 없고 미래통합당은 모처럼 반전의 호기를 잡았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